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가 시골에 와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을 때 부동산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 나름의 대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녕하십니까, 원도랜드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사업지인 화수원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나와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사업지와도 되게 관련이 깊은데,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지를 정하기 위해서 경북의 23개 시군을 6개월 동안 돌아다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던 친구가요,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야, 나 시골 가서 카페 창업할 거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첫 번째, 시골에 가면 경쟁자가 적어. 그리고 두 번째, 시골에 가면 거기에 활용 안 되는 부동산 너무 많아. 세 번째, 거기서 만약에 내가 자리를 잡고 좀 잘 해내잖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되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이 지방 소멸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미친놈 아이가 하겠죠. 정확하게 5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업 계획을 들었던 이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 뭐 직장 동료분들, 뭐 가족분들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회사 때려치우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던 분들은 저거 그냥 몇 개월 하다 말겠지, 그냥 좋은 추억으로 쌓고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아니야,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했던 생각이 3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골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이동 수단이 계속 발달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 시골로 가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큰 도전이고 뭔가 여기까지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엄청 빠른 속도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KTX, SRT, 버스 너무 잘 돼 있고 교통수단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나오는 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가 생활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주 5일제를 하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 4일제가 논의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더 많은 놀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를 찾아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관광시장을 제가 그때 딱 살펴봤더니 한 명이 1년에 여행으로 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만 국내에서 써요. 80만 원을 해외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콘텐츠를 가지고 좋은 공간에서 내가 뭔가 잘 해낼 수 있으면 이 시장은 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딱 보시는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 네 말이 일정 부분 맞아. 그런데 시골에 간다고 해서 그런 공간이 도시보다 월등히 쌀까? 그리고 거기 가면 텃세도 훨씬 심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가 시골에 와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을 때 부동산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 나름의 대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유재산이라고 불러요. 저는 처음에 창업했을 때 이 공유재산이 시골에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냥 당시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데, 자, 1980년도로 돌아가 봅시다. 우린 공무원이고요. 이제부터 우리 이 시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만들 건데, 자, 이제 한옥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옥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그럼 여기를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사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잖아요. 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경제 성장률이 막 10%를 찍을 정도로 세금도 잘 거치고 사람들이 또 인구도 많이 계속 증가를 하고, 이거를 사는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저는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유주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 소유주랑 계속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거 기둥 고쳐도 돼요, 이거 난방 바꿔도 돼요, 전구 갈아도 돼요. 계속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일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한옥마을을 잘 활성화시키려면 시에 또 추가적인 예산을 부어가지고 이 공간들을 또 새롭게 만들고 추가 사업들도 해야 되는데, 남의 땅이라고 하면 그거를 시 예산으로 그걸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기에. 물론 지금도 되게 많이 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서 이렇게 부동산들이 늘어납니다. 정부 소유의, 나라 소유의 재산들이. 그리고 2000년대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뭐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다 이제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요. 2010년대가 되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2명 중에 1명은 그 수도권에 살고 계세요. 그만큼 다 수도권으로 가신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지방은 비어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그 관광 활성화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그 부동산들, 한옥들, 뭐 한옥 마을들 이런 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전만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젊은 인력들이 다 수도권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뭔가 뾰족한 컨텐츠도 없고 계속 방치가 되는 거죠. 근데 방치만 되면 다행이게요. 폐교를 예로 들어 봅시다. 폐교가 있어요. 그거 그냥 계속 두면 흉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수도도 또 얼지 않게 한 번씩 수도도 틀어줘야 되고 이런 관리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하는데 그 폐교 하나에 1년에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이게 100개면요. 이게 1000개면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출산율이 저조해서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세금도 더 이상 뭔가를 걷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세금만 나가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좋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누군가 활용해 주기를 바라겠지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시골에 가서 창업을 하면 난 이 꼭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지자체들에서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컨셉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한옥마을, 뭐 양조장을 개조한다든지 무슨 특산품을 팔기 위한 어떤 판매 뭐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특이할 거 아니에요, 일반 상가보다는. 그러면 관광 사업을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직접 찾아다녀 보기로 합니다. 23개 시군을 이제 6개월 동안 5명의 창업 멤버가 스파크라고 조그만한 경차가 있어요. 이제 그걸 타고 6개월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몇 개 정도의 이런 물건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개가 넘습니다. 폐교 너무 많고요. 동굴도 진짜 많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산품 모양 어떤 건물들도 있고요. 그 어떤 숲에 관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폐역 너무 많고요. 기차 모양 펜션도 봤고요. 정말 별의별 걸 다 봤던 것 같아요. 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던 거죠. 저희가 어떻게 이런 물건들을 조사를 하고 다녔냐면요, 저희는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뭔가 모르게 한옥을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과 이름이 있어요. 뭐 문화예술과라든지 뭐 관광진흥과라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인데요, 그 땡땡시에 저희가 정착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 사업 계획은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혹시 시에서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활용이 안 되는 한옥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건물들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가서 만나서 안내해 주시는 거 저희가 이제 쭉 보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 많은 물건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고심고심하고 23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고 저희가 딱 찍은 사업지가 여기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도 가장 작은 면인 산양면. 잘 아시는 문경세제라는 관광지랑은 정말 멀리 떨어진 그 시골 동네에 현리라는 마을에 200년 된 고택. 다른 하드웨어가 훨씬 좋은 사업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고심고심하고 6개월 동안 다 둘러보고 결국에는 여기를 선택을 했죠. 여기를 굳이 선택한 그 이유와 또 이런 공유재산들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상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사실 시골을 객관적으로 자세히 보면 정말 좋은 그런 환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또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골의 매력과 또 잠재되어 있는 자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